특히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어떻게 공부하셨겠어요? 그냥 책 읽고 밑줄 친 거는 기억에 10%가 안 남아요.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메모로, 박자 수첩으로 이를 남겨야 돼요. 그리고 몽골에 갔을 때는 이 수첩만 들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박자 선생님가 제공하는 그 자료, 일체 다른 책, 그 몽골에 가서 짐 무거운데 이만한 책 들고 오는 사람 보면 자기 공부 잘 못한다는 거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핸디하게 자기가 들고 올 수 있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단계로 빨리 갔을 때. 자, 오케이. 그 정도로 하고. 네. 네? 그래, 자, 이거, 자, 그래, 저기 쭉 나눠줘봐요. 네. 자. 그래. 여러분들 오늘 요거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 큰 재산 얻는 거예요. 큰 재산이에요. 다행히 오늘 100회쯤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구조 단계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제가. 구조 단계를 대부분 통과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억하기 조금 어려우면, 예, 이쪽에. 아니, 됐어. 이쪽에 하고. 지금 뭐 파보다. 자, 예. 오케이. 자, 이렇게 몸 좀 풀고. 자, 저도 이제 대전까지 가야 되고. 자, 이런데 주어진 시간 맥시멈 30분이요. 30분 내로 다 끝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뭐 피해갈 데 없어요. 시간이 없고. 자, 얼굴 펴시고. 얼굴 펴시고. 자, 따라서 버티자. 자, 버티자. 네, 버텨야 돼요. 오늘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 박사님이세요. 이거 어젯밤에 내가 한 2시간 좀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야, 작년도 내가 이렇게까지 깊이 여러 가지로 적어놨구나. 한 2시간 만에 작년 한 2달간 공부했는 게 2시간 만에 다 복습이 돼버려요. 네,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는데, 자, 시간 없습니다. 빨리. 자, 최종 목적을 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벌써 모델까지 간 거잖아요? 이 모델 간 거, 여기서 지금 다이어그램 7개.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먼저 한 사람, 시간 없으니까 먼저 한 사람들의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보면, 조금 더 지어주세요. 첫 번째 이 그렸던 이 모델에, 이거 이대로 하는 게 낫겠지? 빔 프로젝트보다? 이렇게 쭉 불러주면서? 빔 프로젝트 낫겠어? 너무 늦었어. 그래, 너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했고. 자, 다들. 필요하면 저기다가. 그래, 이거 보고 하고. 이번 몽골 학습 탐사에는, 여러분들 요 몽골사 요약한 거, 요거만 일단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내가 몽골 그 책자에, 이번 학습 책자에, 수록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자, 공부의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사 도표에 흉노, 선비, 유연, 돌궐. 자, 미리 키운. 이번에 돌궐성에 갈 거예요. 돌궐. 그래서, 몽골을 기억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요 사각형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게 모델입니다. 내가 머릿속에. 코어 모델이요. 코어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주목하세요. 평생 기억할게요. 요 위에 있는 게 캐레이터요. 자, 따라서 캐레이터. 자, 시간 다 그냥 남겨버렸어요. 이게 캐레이터. 그 다음에 요게 나이만이요. 따라서 나이만은 나중에 이게 바로 중가루에 뿌리가 됩니다. 상당히 끝까지 남아요, 나이만이. 그 다음에 요게 있는 거 뭐냐면 타타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게 몽골이요. 몽골사를 읽는
코아예요, 코아. 내가 봤을 때는. 요 사각형, 요 눈금, 요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요거는 기하학 패턴이 되기 때문에 평생 기억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은 어떻게 하냐면, 나이 많은 약간 옆으로 빠져나가고, 자, 이 모델을 내가 작년도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들었던 게 아니고, 이 상대적 위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남쪽이고, 오케이? 그래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이. 그 날만이 또 삐져나가고, 요 정도, 요렇게 된 요걸 또 그려야 돼요. 대략 요 정도 된 요게 바로 뭐냐 하면, 뭐죠? 키르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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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요게 있는 게 말가리요. 요게 메르키터요. 그럼 벌써 부족 이름 6개 알게 되잖아요. 이 간단한 도표 하나로.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붙었는, 요렇게 그려야 돼요. 요거 붙었는 게 뭐냐면, 타타르하고 이렇게 대충 붙었는 게, 요게 바로 뭐냐 하면 그란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돌고를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란을 이해하셔야 돼요. 돌고를 이해하고 그란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란하고 붙었는 요게 바로 뭐냐면 발해예요. 자, 우리나라 국사하고 연결됐다는 금방 아시겠어요? 국경을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926년에 이 그란의 요 나라가 발해를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이 도표가 모델이라는 게 이 그림을 그리면 그게 암기가 자동으로 돼버려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거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서하라는 나라가 있어요. 서하. 예. 서하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요렇게 해서 자, 위거루가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게 위거루를 알아야 돼요. 그란, 돌골, 그란, 위거루, 이건 확실해야 돼요. 시대 순으로는 사실은 요게 이쪽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밑에, 위거루 밑에 대략 있는 게 뭐냐면, 토본이 있어요. 예. 토본이 있고, 자, 이제 이렇게 그리면, 국경의 상대적 위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요. 이 식의 공간이 왜곡이 안 돼요. 요 정도 딱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면적 따라 국토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토본하고 이렇게 돼갖고 대략 이렇게 돼갖고 그란하고 엮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후주입니다. 후주부터면 바로 뭐냐 5대 19기 시작한다느냐. 후량. 후량이죠. 그렇죠. 후량. 이거 어떻게 해서 양, 당진, 한주.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당, 양진, 한주에서 호주의 세종의 그 건의병이었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송나라, 결국 송나라 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5대 19의 첫 번째 왕국. 예. 그러면 자 618에서 907이 뭐죠? 당나라잖아요. 그러면 여기 907 끝나고 연결된 날 금방 알죠? 연도 따라 암기할 필요 없죠. 우리가 후량을 알면 이 전체 연도를 기억할 수 있죠. 대략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통일신라 시대에 하는 날 알죠. 예. 요게 기본 패턴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상대적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몽골이 이렇게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맞아. 그 다음에 금나라가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걸 잘 그리셔야 돼요. 이 다이그램 하나가, 이게 이제 모델인데, 여러분들 금나라하고 몽골 이쪽 관계를 다 정리해줘요. 이 간단한 그림 하나가. 예. 지금, 맞아.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이쪽에 서요가 있고, 서하가 있고, 서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엄청난 이야기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거란이 여기는 없어지고, 거란이 이렇게 되면 이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거란이 누구한테 망했나 하면 금나라한테 망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국사에서 매끌매끌하게 배우지만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 다양 그려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거란이 망하고 이 거란의 왕족 일부가 어디로 간다? 서쪽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서유를 세우는 거예요. 서함 국경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티벳이 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쪽에 이렇게 되는 게 뭐죠? 바로 남송이 남았다는 거 알죠? 요 그림 그리면 금나라하고 남송이 오랫동안 싸웠다는 걸 또 알게 돼요. 자, 그 다음 금나라는 누구한테 멸망해요? 금나라가 바로 징기스칸한테 망해요. 그럼 시대가 연결되죠.
금나라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5천만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예. 몽골은 기부대도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나라였고, 그 다음에 남성까지 사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영역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호레점이요. 예.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그 다음 그림은 그 다음부터 요거 두 개만 신경 써서 암기하면, 그 다음은 그냥 돼요. 뭐냐면, 요 그림 굉장히 간단한 그림이지만 엄청나게 개념도요. 요렇게 그려보세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차카타이 항국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원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예, 이게 일항국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예, 깁차크 항국이요. 일항국의 일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옐이란 말이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일항국이, 이거, 다른 건 다 깁차크는 지명이고 다 그런데, 일항국의 일이 뭔지 말이에요. 이거 좀 고급 자료를 찾아보면, 일이라는 게 옐이란 말이 나왔고, 이게 뭐냐면, 울루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알탄 울루스가 바로 징기스칸 가문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 차카타이 항국 요 옆에는 사실 이쪽에 원나라 쪽에 붙었던 요게 뭐냐면 우데이 항국이요. 우데이 항국은 초기에 멸망을 해요. 차카타이 항국에 흡수되고, 자, 잘 들어서 이 차카타이 항국을 이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신장 위구르 쪽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게 하려면 이 차카타이 항국은 끝까지 원나라고 싸웠는데 누구냐 하면 카이두. 30년 동안 카이두가 이 원나라 쿠빌라이 칸에서 하다가 1300년 초에 바로 카이두가 성종 테무르한테 져갖고 이때부터 이제 팍스 몽골리아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요 그림이 간단했는데 원나라 이쪽 옆에 붙었는 게 뭐냐 하면 이 그림에서 안 였는데 이게 바로 동방사망가예요. 동방사망가 밑에 있는 게 고려예요. 네. 그 동방사망가를 이해하는 게 또 핵심이에요. 그럼 동방사망가하고 이쪽에 있는 차카타이, 킵차카, 일항국 이걸 뭐라 부르냐면 스방사망가라 그래요. 그래서 야들이 이 쿠빌라이 칸한테서 싸우는데 이쪽에 있는 우데이 칸하고 우데이 칸의 손자가 누구냐면 카이두인데 카이두가 이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잘 따라오는 게 뭉케 칸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유 칸은 한 3년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금방 사라져요. 근데 뭉케 칸은 굉장히 초명한 사람이요. 예. 그 이 뭉케 칸이 대칸으로 오르는데 결정적 도움을 줬던 세력이 누구냐 하면 이 킵차카 항국의 바투요. 그래서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킵차카 항국이 처음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뭉케 대칸을 오르는데 결정적으로 야들이 힘을 줬기 때문에 뭉케 대칸은 다른 일항국은 다 건드려도 행정적으로 관리를 보내고 다 했지만은 킵차카 항국은 아예 독립을 시켜줬어요.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요게 몽골사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독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에 이 쿠빌라이 칸 이쪽이 뭡니까? 소르티 칸이 그 남편 툴루이 이 툴루이 가문이 다 이쪽이잖아요. 그럼 요걸 이해하는 게 나중에 몽골사 전체까지 연결돼요. 나중에 이쪽은 특히 차카타이 항국하고 차카타이 항국 이 세력들이 이쪽이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하면 이쪽 부분이 사실은 신장 위구르의 중가루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 지역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갈랐을 때 이쪽은 서쪽이 바로 오이라트가 됐다가 중가루가 되고 이쪽의 후예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양칸. 알죠? 뭉케 다양칸, 대원. 이 다양칸의 다양이란 말이 대원이란 말이요. 그래서 대원이란 말이 뭐냐 하면 쿠빌라이 그 영광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반대를 하느냐 하면 쿠빌라이하고 끝까지 30년 싸웠던 이 세력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예. 굉장히 몽골사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전체 그림이 딱 보여요. 예, 그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쿠빌라이로 이렇게 가는 데서 이 쿠빌라이 쪽으로 가는 이 티베트 불교하고 링크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카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 쿠빌라이 칸의 영광을 되돌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닉텐 칸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양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중간에 가다가 알탄 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닉텐 칸이 나와요. 닉텐 칸 때 누구하고 상벽을 이루냐면 홍타이치하고 상벽을 이뤄요. 만주 홍타이치하고. 그래서 잘 들었어요. 이 닉텐 칸은 만주의 16개 아이막이 홍타이치한테 항복했다 그랬잖아요. 그 16개 아이막을 다시 수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몽골족 중심으로, 만주족이 아닌. 그러면 이 닉텐 칸이 수복하려고 한 그 이상의 세계는 뭐였냐면 쿠빌라이 칸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쿠빌라이 칸이 믿었던 티베트 종파는 뭐죠? 샤카파예요. 샤카파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알타칸 계열로 가갖고
청해 쪽으로 갔잖아요. 알탄칸은 누구를 모셨죠? 바로 게르파잖아요. 쫑가파 중심으로 한 항모파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서 진짜 재밌어요. 이 믹텐칸이 모든 몽골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고 기치를 올렸을 때 이걸 호응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촉토타이지예요. 이제 촉토타이지가 누군지 이제 아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맥락을. 촉토타이지하고 믹텐칸은 다시 촉토타이지가 우리 갔을 때 불교를 막 부흥하고 뭐 경전을 뭐 출판하고 그랬다 하잖아요. 자금하고. 그 세력들이 뭘 하고 싶었냐면 이 몽골에 오늘 원나라의 쿠빌리칸 그 세계를 다시 복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메인이라고. 그러면 끝까지 싸웠던 계열은 이쪽이지. 이쪽이 끝까지 간 게 중가르예요. 그럼 중가를 하고 이쪽에 따랐던 계열들은 바로 게르파를 따랐던 거예요. 알탄칸부터 시작해갖고 알탄칸은 오이라트로 갔잖아. 그쪽 정벌 했잖아. 청년. 그 다음에 이쪽에 부시칸하고 이쪽 가는 계열은 게르파. 그래서 게르파하고 샤카파의 대립입니다. 다른 측면을 보면. 그래서 이 샤카파를 갔던 촉은 원나라를 뿌리로 돌아가겠다는 거고, 이 게르파는 사실은 조금 더 우여곡절 들어가고 이쪽 몽골 이렇게 해서 이쪽 서쪽 이게 나중에 뭐로 바뀌죠? 중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맥락을 전부 다 갖고 시작해서요. 그리고 자, 이 다양칸에서부터 다양칸은 쿠빌라이 칸부터 내려온 옥세를 갖고 있어요. 이 옥세 어디까지는 믹텐칸까지 와요. 믹텐칸이 청해로 가서 죽잖아. 천년도 걸레가 죽어요. 청해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청해 쪽에 있는 그 게르파 다 숙복하고 다시 샤카파 세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에 호응해준 사람이 바로 촉토타이지고, 촉토타이지 3만 대군이 닉텐칸하고 합력해서 청해를 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은 누구한테 줘? 부시칸의 1만 대군한테 완전히 몰살당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닉텐칸은 그 전에 이제 천년도로 몇 년 전에 죽었는데 닉텐칸의 아들이 계속 이쪽 쿠빌라이 칸에서도 옥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닉텐칸의 아들이 그 옥세를, 원나라 옥세를 누구한테 바치느냐 하면 홍타이치한테 바쳐요. 그때부터 홍타이치가 대청이라는 청나라를 호방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런 맥락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하고 이제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저 옛날 기억을 좀. 그래서 자, 무슨 맨 위에 토곤템으로, 예, 귀황후의 남편이죠. 야유시리다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귀황후의 아들이요. 근데 이 사람은 저항을 해요. 예, 명나라의 15만 대군이 져요. 이 사람한테.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쭉 들어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수데르가 이제 예수데르가 바로 뭐냐면 또 에릭 부케의 후손이요. 에릭 부케 후손한테 다시 쿠빌라이 칸의 후손이 살해를 당해요. 참 원수지간이 끝까지 가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대로 밑에 쭉쭉 가는데 탈순칸에서부터 뭐냐면 탈순칸을 옹립한 사람이 토곤 타이시요. 자, 타이시란 이름이 처음 나와요. 밑줄 쳐놔야 돼요. 이 타이시가 바로 뭐냐면 이 태산대, 타이시인데 타이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몽골에는 징기스칸 가게 이외에는 칸이라는 칭호를 못 쓰게 돼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아무리 무력이 강하고 지도력이 뛰어나도 칸이란 말을 못 쓰는데, 그래서 아주 무력자, 실력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징기스칸 피를 받은 사람을 영입해갖고, 그러니까 그 정신적 지주로 만들어 놔놓고, 정확히 이게 뭐 같느냐 하면 저쪽에 칼리파하고 술탄하고 그 관계 비슷하다 보면 좀 확대하면. 그래서 타이시는 복수입니다. 복수. 보통 명사고. 그래서 홍타이시가 2명 나와요. 바토로 홍타이시, 세첸 홍타이시, 타이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무력을 갖고 실권을 잡은 사람 말이에요. 근데 왜 알탄칸은 사실은 칸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데 왜 칸이 됐냐면,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징기스칸 직계로 아닌데도 칸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두 가지예요.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달라이 라마가 하사를 할 경우 괜찮아요. 예, 그래서 알탄칸은 달라이 라마가 하사를 했죠. 예, 그렇게 남아있는. 오케이. 자, 그래서 고개를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이어그램 다 하면, 자, 따라오세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쪽에, 자, 여기서부터. 자, 요 그림은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 처음 다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 야, 요거는 빨리 할게요. 자, 요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요거에는 지금 무굴 제국이요. 인도요, 인도. 요게 원이고, 이게 일한국이고, 이게 킵착한국이요. 킵착한국은 러시아한테 망해요. 넣은 거. 일한국은 재밌습니다. 일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일한국은 누구하고 끝까지 싸우느냐면 또 킵착한국하고 싸워요. 그럼 킵착한국은 누구하고 연합하는 줄 알아요? 에집트의 만무코족하고 연합을 해요. 세상에. 에집트 만무코족과 만무코가 바로 노예예요, 노예 왕조요. 그러면 일한국은 누구하고 링크하는 줄 알아요? 일한국의 이 일카는 프랑스하고 프랑스 왕국하고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몽골사가 세계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원나라 쿠빌라이 칸 세력은 이쪽에 이제 공고히 하면서 이쪽에 차카타이 우데이 이쪽으로 했던 바이두란을 30년을 평정하고 완벽한 이 쿠빌라이 세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 쿠빌라이 세계에 틈만하면 반기를 들었던 팀이 누구냐면 동방사망가요. 동방사망가 중에 오치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치킨은 막내잖아요. 징기스칸의 형제 중에. 그렇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용어 단계에서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됐나요? 용어 단계를 빨리 넘어가야 그림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치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치킨은, 자, 여러분들 그 오치킨이 중요하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거에, 지금 원나라, 이 다이어그램 원나라 위에 숫자가 있죠. 자, 빨리 보세요. 95 마이너스 뭐가 있죠? 95 마이너스 4 곱하기 3, 1 플러스 3 플러스 8이 있죠. 이거 대단한 자료입니다. 이게 40호요. 그러니까 95,000호요. 95만. 아니, 1,000호장이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95,000이요. 95,000부터는 인구를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5인 가족부터 뭐 곱하기 5하면 인구가 그냥 나와버려요. 몽골 인구는 고도사 치고 그냥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4만 하고 6만 뭐 이렇게 따지죠.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법이냐면, 자, 형제가 징기스칸 아들이 3명이잖아요. 아들 4명인데 주치, 사카타이, 우데이, 툴루이잖아요. 툴루이는 막내기 때문에 열애를 해야 돼요. 그럼 3명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유산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1,000호를 아들 3명한테 1,000호를 4,000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팔이 오치킨이 받는 거예요. 오치킨은 징기스칸의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잖아요. 그럼 징기스칸 엄마가 훌레연이에요. 엄마가 받았던 걸 막내한테 줘요. 이게 말자상속이에요. 몽골 유목민족의 말자상속이고 이게 인구고 이걸 이해하면 여기에 한 1,000호, 이 4,000호로 받았던 이 형제들 이 형제들이 우데이, 차카타이 그 형제들 이 봉군 그걸 뭐냐면 봉군지로 가요. 그래서 이 4,000명의 계를 이끌고 그 총으로 가요. 그래서 이 차카타이가 이끌고 갔던 4,000호의 계에 있던 주민들 중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티무로요. 그러면 내가 섭취됐다고. 티무로의 뿌리가 세계에서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1,005의 개념이 얼마나 리얼한 걸 알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징기스칸이 자기 재산을 다 봉분을 나눠줘요. 나눠주는 방식이 자기 동생들한테, 자기 아들 3명한테 각각 나눠주고, 나머지 95 마이너스 전체 나머지가 얼마예요? 계산해놨잖아, 내가. 71. 예. 7만 1,000호. 이걸 누구한테 줬어요? 툴루이한테 준 거예요. 막내 툴루이한테. 그러니까 막내 툴루이의 훌레구, 쿠빌라이, 그 다음 누구죠? 뭉케, 그 다음에 훌레구,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야들이 바로 무력의 숫자잖아요. 유목민족의 무력이 뭡니까? 계열 단위에서 나오잖아요. 가족 단위. 예. 참 그런 거예요, 모델이.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빨리. 자, 그 다음에 일한국이 끝나고, 그러니까 사한국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원나라가 쫓겨나죠. 북원으로 가죠. 그럼 명나라가 들어서죠. 지금 명나라 들어오면 이렇게 갈라갖고, 이쪽에 서몽골, 동몽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사에서 북방 유목민족을 중화족하고 경계를 만나면 항상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동독을 서독을 나눠져요. 동쪽은 항상 중화로 돼버려요. 어떻게 동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금방 패턴을 이게 바로 모델 단계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림 그리기가 능숙해지면 그 다음에 모델을 금방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뭐냐면
북방에 있는, 자, 이게 중앙 유라시아라면 이게 중화의 세계가 되면 북방 유목민족은 흉노족도 마찬가지요. 동서로 갈라요. 야들이, 정주민족들이. 그래야 세력을 분할시켜요. 동서로 갈라가고 서쪽에 갈라진 흉노가 서쪽으로 쫓겨가는 게 바로 뭐냐면 훈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동쪽에 남았는 이 흉노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야들이 저 한나라가 계속 공작에 들어가고 이 동쪽에 있는 거는 남북으로 나눠요. 그래서 북흥로, 남흥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남흥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곧장 중국으로 편입돼 버려요. 오케이? 이 패턴이 지금 몽골 쪽에서 어떻게 되죠? 내몽골이 돼버린 거예요. 재밌죠? 기가 막혀요. 반복돼요. 그래서 모델이 나와요. 네, 반복이 돼요. 역사가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전에 그걸 보면 그만 따라와요. 그래서 몽골족도 명나라가 들어오면서 동서로 갈라져요. 그 다음에 되면 명나라 되면 어떻게 되면 자, 이렇게. 동시에 그럼 선은 그대로 있고 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몽골이 북몽골, 남몽골이 돼요. 이 남몽골을 이게 따라서 막부, 막남, 막서. 이게 바로 뭐냐면 중가르까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이라트를 했다가. 예, 나오죠? 예. 그까지 내가 그 중가를 하나 빼버렸네. 예, 남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가로 나오죠? 예. 중가를 하고,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몽골을 하라족이라고 그래요. 하라몽골이에요. 그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하라몽골하고 중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 도표하고 마지막 도표는 강의 때 이야기했고, 이제 그랬을 때 했고, 그래서 요 도표를 일단 빨리 암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몽골에 가면 역사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고 있다고 쫙 빨리 이야기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야부타이 사인칸, 곤보드로치, 잔나바자르. 이 잔나바자르가 뭐냐면, 자춤담바 호툭토요. 호툭토는 뭐냐 하면, 몽골의 달라이라마 시스템이에요. 몽골의 달라이라마 시스템. 예. 그렇죠? 예. 잔나바자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춘담바 호툭토. 그걸 복토칸이라고. 그 8대 제춘담바 호툭토가 누구냐 하면, 바로, 공산주의 바로 되기 직전에 몽골 국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몽골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8대. 근데 이 3대부터 8대까지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티벳에서 와요. 재밌잖아요. 몽골의 독립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티벳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벌써. 티벳하고 몽골이 이만큼 결속이 돼 있었어요. 종교로 통해갖고. 다시 한번, 후툭토는 바로 몽골의 달라이라마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야부다이 사인칸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뭡니까? 카라코롬 성을 만든 사람이요. 대도, 카라코롬을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곤보도로치 아들이 잔나바르제고, 예. 그때부터 뭐냐면, 야부다이 사인칸의 손자가 작성트칸, 또 손자가 세첸칸, 그 다음 투메드칸. 그래서 뭡니까? 자, 요 다이어그램의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작삭터, 투시에터, 사연 노연한, 전부 다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부다이 사인칸의 자손들이, 손자들이 다 본분을 받아갖고 만든 영역입니다. 자, 그 밑에 들어가면 구시칸의 티베 은정, 바토로 홍타이치, 생계 갈단, 체랑, 체용 납탄, 갈당 체링. 요 부분은 이제 중가르 이야기입니다. 중가르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되고. 자, 그 밑에 들어가면 중요한 게 이제 토르고토의 구한, 요게 이제 토르고토가 1630년 볼가강으로 이주 갔고, 자, 그 위에 보면 빠졌는데, 자로 부장 릭텐칸이 홍타이시하고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촉도 타이지가 연합하여, 릭텐칸하고 연합하여 갖고 이야기했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할사항, 지금 여기에 큰 도표 있잖아요. 이쪽에 큰, 마지막 도표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자, 따라서 까덴, 세라, 제뿡. 이게 바로 티베트, 지금도 있는 거대 사찰입니다. 합천 A사, 경주 불국사 같은 거예요. 지금, 까텐의 3천, 세라의 5천, 이쪽입니다. 몽골사. 그 다음에 제뿡의 7천. 절 하나에 7,000명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절이 그냥 도시요. 요게 유명한, 지금도 있는 티베트 3대 사찰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는 달라이라마 1세는 어디 수준이면, 세라입니다. 세라 사원에서 출발해가 청해에 도착을 해요. 이걸 다 하셔야 돼요. 그 옆에 보면 까담, 샤카, 까끼, 깰룩 있죠? 요게 티베트에서 유명한 4대 종파입니다. 예, 그렇지. 예. 그리고 다 암기하셔야 돼요. 뭔 찾으세요? 4대 종파. 그렇지. 그 옆에 4대 종파. 그래서 티베트의 4대 종파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샤카파를 하는 게 쿠빌라이 칸 계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다시 세계사 쪽으로, 자, 빨리 하겠습니다. 요걸 빨리 지금 한 일주일 만에 빨리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틈나면, 방법이 없어요.
자, 흉노, 선비, 유연, 돌골, 위구르, 그란, 서하, 원, 다 한 개 하셨고, 자, 이번에 가면 그걸 갈 거예요. 자, 시간 없어요. 돌골을, 이제 돌골을 해야 되는데, 돌골은, 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제1돌골이 있고, 제2 돌골로 그렇게 나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탑다운으로. 이게 자꾸 이 개념이 헷갈려서 사람들이. 제1돌골이 있고, 제2돌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돌골 족도를 관통하는 아나시, 아사나. 나오죠? 갑자기 이름이. 아사나족이요. 돌골에 쭉 한번 보세요. 네,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성인데, 자, 제1돌골은, 웨팅캐리라는 그 중심지에서, 자, 이 돌골이 왜 중요하면 잘 들었어요. 지금 세계사 지도를 그리면, 자, 이쪽에 이베리아 반도가 있잖아요. 이쪽에 이스탄불 있잖아요. 유라시아 대륙, 아시아 편 맨 마지막에 이 지금 오스만 투르크와 제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돌골을 터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뿌리가 몽골이라 그래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조상들이 어디서 나오면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몽골 고원에서 그 중에 어디냐면 셀랭글강 주변이요. 그게 어디냐면 울란바토르 부근이요. 울란바토르에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요. 티베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금 터키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어디냐는 장소가 지금 우리가 가는 바로 이쪽이요. 왜? 바로 여기서 지금 거대한 터키란 나라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해요. 그것도 그렇게 오래잖아요. 대략 550년쯤이요. 500년도쯤이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마리칸 왕으로 섰을 때쯤이요. 네. 태종 내무왕 이런 시대쯤이요. 우리나라 치면. 그래서 이 돌골이 제1돌골이 그랬다가 전부 다 제1돌골 또 동돌골, 서돌골 갈라져요. 동돌골이 고구려하고 연합하려는 걸 수나라가 그때 김새를 치고 수나라부터 공격을 해갖고 당나라 때 제1돌골이 서돌골, 동돌골 다 망해요. 자, 그 다음에 서돌골을 끝까지 물고 내려지면 이 야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바로 지금 어디까지 진출하느냐 하면 바로 트랜스 옥수스, 알라우러 다 했잖아. 바로 이쪽에 아무다레랑 시레랑 사이에 있는 이쪽에 호라점 있고 이 중요한 부하라 이쪽 역사를 좀 파악해야 돼요. 이게 몽골 역사에 돌골이 이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1돌골은 그래서 망하고 그 후에 다시 제2돌골이 나와요. 이 제2돌골의 영웅이 일테리시라는 사람이 제2돌골을 만들었는데 이 제2돌골이 우리 학탐사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제2돌골의 중흥조가 누구냐면 빌케칸이라는 사람이에요. 빌게칸의 동생이 누구냐면 겔티켄이에요. 됐나요? 겔티켄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굉장히 유명한 재상이 있어요. 작년도 우리가 2년 전에 갔을 때 유로 아저씨가 나한테 그랬어요. 갑자기 굉장히 명재상이 있어요. 갑자기 이런 게 나온다. 그치, 돈 넣고. 짭짤해서 돈 넣고. 이번에 내가 좀 욕심내갖고 글로 가면 꼭 그 가져가라 할 거예요. 돈 넣고는 누구냐 하면, 예를 들면, 중국 사회에 이만큼 비견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공명보다 더한 사람이요. 돈 넣고는. 3대의 칸을 모신 사람이요. 이 돈 넣고가 먼저 죽고, 돈 넣고는 이 제2돌골의 3명의 칸을 뭐냐면 정치 참모를 했던 사람이에요. 명재상이에요. 그리고 돈 넣고하고, 겔티켄하고, 빌게칸이요. 이 빌게칸이 영웅이요. 우리 빌게칸 그동안 강조 안 했는데 지금 계속 공부를 해봤더니 이 빌게칸, 이 무력은 전부 다 자기 동생인 겔티켄이 전부 다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당나라 현종이 어찌냐면 굉장히 잘했어요. 티벳에서 밀서를 보내온 거예요. 티벳의 왕이 밀서를 보내는 게 뭐냐면 티벳하고 제2돌골이 연합을 해갖고 당나라를 쳐들어가자고 밀서를 보낸 거예요. 국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빌게칸이 이 국서를 그때 당시 당나라 당현종이었대요. 당현종한테 헌상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신임되죠. 그래, 그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해될 거예요. 왜 이 겔티켄의 그 비밀을 누가 썼다 그랬어요? 형종이 썼잖아요. 이제 이해가죠, 맥락을. 그리고 이 비문을 쓰고, 그 다음에 제사 유적지, 이 건물들을 짓고, 이 비석을 세우고 했는 이 전체 기술자하고 재원을 당나라에서 다 제공해줘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2돌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여러분들 뿌리를 뽑아야 돼요.
돈육하고 겔티켄하고 빌게칸 이 현장을 이번에 갈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바로 제2 돌고리고 그리고 이때가 이 겔티켄이 맹활약을 해갖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카스피해에서부터 이쪽에 연해주까지 세상에 그게 전부 다 돌고리 제국이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돌고리. 고구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 돌고리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돌고리 그 패턴을 조금 공부해보면 동서로 갈라지고 했고 흉노도 마찬가지고 몽골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패턴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5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0분에 땡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 정해놓고. 자, 집중! 네, 집중. 여기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여러분들 어디다가 투자를 하셨나면 금나라에다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금나라에 전년의 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송나라, 남송하고 북송하고 북송이 왜 맹했냐면요. 금나라한테 망해요. 북송이. 금나라에 어떻게 됐냐면 금나라하고 북송이 싸우다가 어떻게 됐냐면 북송의 황제 험종하고 휘종이 생포가 돼요. 그리고 이 금나라에서 북송의 기술자 3,000명하고 황제 2명을 생포해갖고 데리고 가버려요. 그 정도로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금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여진족이잖아요. 그리고 금나라 후예가 누굽니까? 누르하치 후금이잖아요. 그 여진족이요. 바로 우리 신라계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중국사를 보면 요 나라, 그 다음에 몽골, 청나라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침투왕조, 전모왕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나라하고 당나라도 뭐냐면 이쪽은 당나라, 수나라는 무슨 계열이냐면 선비족입니다. 탁발시입니다. 탁발시. 굉장히 중요해요. 당나라, 수나라, 지백지는 탁발시 선비족이고 이때는 뭐냐면 당나라, 수나라 이걸 뭐라 부르냐면 침투왕조라 그래요. 침투왕조의 개념은 뭐냐면 이 북방에서 우리가 실크로드 갔잖아요. 북방 유목 세력들이 이렇게 늘어와요. 침투해 와요. 해오면서 일부 민족의 동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침투해오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했던 게 계기를 제공했던 누구냐면 조조입니다. 조조. 삼국기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조의 그 세력들이 오나라 송곤을 멸망시키기 위해 갖고 강한 무력이 필요했는데 조조 휘하에 바로 흉노의 5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한족들이 알았어요. 이 무력을 빌려와 갖고 오나라를 멸망시킬 수는 있는데 야들 일단 불러오기 시작하면 뒷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쪽 맛을 아는 흉노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중화 쪽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이래갖고 유연이라는 사람이 이 후한을 한나라를 세요. 이 한자 있잖아요. 한나라 한자가 저는 이 자를 써요. 이게 왜 이 유연이라는 사람이 흉노족이에요. 흉노족인데 왜 이 한자를 쓰냐면 이게 흉노가 바로 하봉공주제를 통해 유방부터 한나라 때 서로 통혼을 하잖아요. 왕족이. 이 유연은 한고제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비현덕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유연이 그래요. 이 유연은 키가 2m고 영웅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쪽 공부는 삼국시대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쭉 올라가다 보면 삼국시대 공부하다 보면 수나라하고 당나라 연결되죠. 이때 선비족, 당나라는 거의 선비족입니다. 선비족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넘어와서 금나라, 그란, 요나라 요 관계를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 관계를 뿌리 뽑고 그 초기에 금나라하고 징기스칸이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위에 이때 할아버지가 이쪽에 금나라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뻔치 힘을 키웠던 게 뭐냐면 금나라를 계속 약탈했고 스와를 약탈하면서 무력을 점점 키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금나라 세력은 너무나 막강해갖고 꼼짝을 못했어요. 징기스칸도. 무슨 말이겠어요? 예. 그리고 금나라는 언제 망하죠? 이런 거 열려 1, 2, 3, 4. 예, 금방 이해되죠? 예. 여진족의 금나라는 1, 2, 3, 4. 그 다음에 흉노족의 마지막 망한 건 언제인 줄 알아요? 5, 6, 7. 이 흉노족의 마지막 왕조가 어디냐 하면요. 바로 에프탈이라는 왕조입니다. 자, 이제 이제 정보가 넘쳐나니까. 에프탈이고, 이 에프탈은 누구한테 망하느냐 하면 돌고라고 사산조 페르시아 연합군에서 망해요. 그래서 이 에프탈 같은 걸 알아놓으면 세계사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빠스 왕조를 따로 또 공부해야 돼요. 이쪽에 아빠스 왕조를 이해하는 것도 바로 투르크족, 돌골족을 이해하는 선을 계속 가다 보면 아빠스 왕조가 나와요. 아빠스 왕조 그 전 위에 옴마이야 왕조부터 해갖고
저 투르크족이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가지란 말이 저 터키 가서 혹시 기억나나요? 터키 공부할 때 가지란 말이 자주 나와요. 이 가지란 개념이 뭐냐면 독실한 이슬람 교도인데 무력을 가진 사람이요. 투르크족이 이슬람화 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 세력의 주력 부도가 됐던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터키 사람들이에요. 그럼 터키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맘루크 에집트 왕조의 칸까지 되느냐? 술탄까지 되느냐? 그때 칸, 술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잘 들었어요. 요 메커니즘이요. 이쪽에, 어쨌든 몽골 고원에서 부은 바람이 이쪽에 투르크족이 서진을 하는 거예요. 투르크 서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투르크 서진을 이렇게 하면서 이 투르크의 용맹한 전사들이 이슬람 세계를 만나면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야들이 세금 징수원으로 바뀌어요, 일단. 요게 처음으로 이 용병으로 바뀌는 과정이 누구냐면 이걸 부하라의 2004수, 부하라의 용병입니다. 부하라가 어딥니까? 부하라는 지명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해요. 아무다라야, 시리다야 사이에 있는 도시가 유명한 부하라예요. 이 부하라가 바로 뭡니까? 샤만조에 이어서 알지브라, 지금 좀 알지브라 굉장히 유명해요. AI 할 때 알지브라 이야기 하잖아요. 대수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여기 부하라에 있는 갑자기 기억나. 그거 암기하니까 그럴게요. 호레점이요. 그 사람 이름이 호레점에서 따왔어요. 호라이즈라 해갖고 그걸 라틴 말로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럼 수학의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이 부하라 왕국에서 시작했어요. 예, 사만 왕조 때.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데 이 엄마이야 왕조의 총독이 이쪽에 가갖고 여기 근무를 하다가 돌아갈 때 이쪽에 있는 무력이 강한 투르크 용병들을, 투르크 전사들을 노예로 산 거예요. 노예가, 자, 이때 노예라는 거, 이 노예, 투르크의 노예라는 개념이 지금 터키에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터키 건설사에서, 오스만 투르크에서 뭐죠? 그 용병대, 친위들 뭐라 그러죠? 바로 모차르트의 뭐죠? 그 무슨 행진곡? 터키 행진곡의 뿌리가 뭔데? 현대음악의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예리체니. 예. 예리체니 그 개념이 왜 이렇게 남았는가를 이해하려면 이쪽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바로 엄마이야 왕조까지 올라가야 돼요. 바로 이 노예를 부르는데 이 노예라는 게 이렇게요. 들어가갖고 5년간 훈련하고 2년간 칼리프 밑에, 술탄 밑에 가서 호위병하고 그러면 7년이죠. 8년째부터 이 사람들은 지휘관으로 해줘요. 지휘관이고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면 이렇게 노는데 그 다음부터 장교가 되는 거예요. 고급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소위 말해서 술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터키에서 노예라는 개념은 시작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무력을 제공하는 노예인데 이게 올라가면서 야들한테 완전히 자유를 줘요. 그래서 야들이 술탄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예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노예가 시작점이 어떻게 됐냐면 부하라에 부임됐던 엄마야 왕조의 총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호위병을 2,000명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투르크족이요. 이게 부하라의 사수 2,000명이 이게 그 후로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터키 이 용병들을, 투르크 용병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남아가 이게 이 계층들이 누적이 돼갖고 야들이 나중에 에집트의 맘루크 왕조까지 만들고 지금 셀주크 투르크까지, 오스만 투르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몽골사 공부할 때 사라센 아랍 세계까지 확 밀어붙여 공부했어요. 그러면 동아시아, 자, 결론은 뭐냐면 서울대 김호동 교수가 몽골사를 하면서 그 책 쓴 제목이 뭡니까? 세계사의 탄생이잖아요. 몽골 세계사의 탄생이잖아요. 왜 몽골 세계사의 탄생이 되느냐 하면 이 전체 이야기가 이 6,000km 넘는 유라시아 전체를 감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라시아 전체 감장하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몽골 고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바로 이 몽골입니다. 외몽골, 하라몽골. 여기서부터 항상 그래서 이쪽에 이 북방 유목 민족들의 세력 확장 패턴 딱 정리되어 있어요. 자기 얼마조만한 부족을 다 정보를 해요. 징기스칸. 그러면 어떻게 몽골 고원의 주인임을 선포해요. 그게 징기스칸 1203년도에 데칸에 올라갔던 게 바로 몽골 고원의 데칸이 된 거예요. 그 몽골 고원의 데칸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면 세계 정벌에 났어요. 흉노족이 그랬고 돌골족이 그랬고 몽골족이 그랬던 거예요. 자, 이게 모델로 보면 3번, 4번 반복이 돼요. 공부 분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안목이 생겨요. 예. 그러면 그 안목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기본 용어, 따라서 용어,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뭐냐면 작용 레벨에 가야 돼요. 작용 레벨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스스로 모델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앞으로 이제 갈 때 며칠 남았어요? 예. 자, 19일 가는? 예. 지금 며칠이야? 자, 한 12일 정도 남았는데, 요것도 빨리 암기하시고, 요걸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하나 처리할게요. 중앙아시아 역사. 갑자기 들었는데, 작년도 내가 오늘 시간 없어서 그랬는데, 가장 핵심 텍스트북이, 여러분, 지금 어제 나눠준 저 책들, 지난번에 나눠준 그 책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세부사로 들어갔어요. 중앙아시아 역사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일본 히야시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적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두꺼운 거 아니고, 진짜 명료해요. 명료해요. 개념을 잡는데, 지금 내가 그쪽 분야 책을 쭉 봤더니, 다시 봤더니 그 책이 탑이에요. 중앙아시아 역사. 중앙아시아 역사. 일본 사람이 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여러 명이 썼는 거예요. 일본 전문가들이 썼는 거예요. 히야시가 대표 저자로 나오는데, 그거에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 책 다 읽을 시간도 없고, 그 책의 반을 보세요. 반을 보면 투르크의 이슬람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의 세계가 나와요. 그 두 챕터는 달달 강의하고 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 사실 그 두 챕터를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잡다시 책 볼 시간 없어요. 다 스탑하고, 중앙아시아 역사 그 책에 그 두 챕터를 서너 번 읽고, 그 다음 그거 되면 이 몽골사를 들어. 이거 굉장히 세부사예요. 굉장히 디테일한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송, 검, 요, 명, 청, 요쪽 역사를 중국사 관점에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개 덩어리를 딱 결합하는 순간 중앙유라시아사 전체가 보여요. 그때서야 이런 바로 김호동 교수가 했던 몽골사가 바로 세계사가 된다는 그 개념까지 도달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선이 올려놨고, 우리 작년도 책자에 있는 그거를 그 다음에 읽으면 돼요. 그거는 또 더 넓은 스케치요. 네. 그래서 기본 레퍼런스가 김호동 교수의 그 조선일보에 썼던 그 칼럼, 그 다음에 그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그 책, 그 다음에 이 도표. 지금 다른 데 분산할 데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들 시간 지금 투자해도 너무 전문적인 책이기 때문에 얻는 거 별로 없어요. 투자해도.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자, 마무리를 하면서, 자, 멘트를 하겠습니다. 야, 그래, 알았어요. 야, 우리 오늘 100회째잖아. 여러분 느꼈습니까? 100회에 좀 걸맞다고 느꼈어요? 아, 그래서 오늘 내가 발표하는 거 봤더니, 내가 굉장히 흐뭇했어요. 지금 우리 회원들이 다 그림 단계를 다 통과했구나. 근데 그걸 확신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한 2년만 있으면 10회 137억 년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또 한 5년 후 137억 우주에 지나가 제 15회, 20회, 1회쯤 되면요. 오늘 조장희 박사님 와서 강의를 다 듣고 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석사 과정이 아니고 이거 하는 팀들은 박사 과정이야 그러더라고요. 벌써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 대가가 와도 네, 중앙유라시아 역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네, 중앙유라시아 역사. 그 책 빨리 사보시고. 네. 히사오. 엄마치 히사오. 시사오. 네. 소나무 책이에요. 소나무 출판.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130년 계속하고 하면 5년 내로 지금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은 저도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내로 몇 개 분야에 벌써 박사학위 수준까지 올라가요. 브레인 과학은 아마 올 후반기 끝나고 나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석사과정 후순 넘었네. 그 박사 수준 들어가네 하는 사람들이 우리 몸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여러 가지로 참 여러분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부 많이 했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